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390페이지에 제2관 법인의 설립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입법주의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양가로 1번의 자유설립주의. 법인의 설립 실질만 갖추면 법인으로 인정하는 태도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준칙주의. 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만 갖추면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 없이도 당연히 법인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준칙주의에는 조직 내용의 공시를 위하여 등기, 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상 각종의 회사, 노동조합에 관하여 준칙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391페이지) 양감선물의 허가주의. 법인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태도이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 밖에 학교법인, 의료법인도 같다. 양가로 4번의 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 주무장관, 기타 관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야만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이다. 법무법인, 상공회의소,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조합, 한국해양조합 등은 인가주의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이다.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인가권자가 반드시 인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주의와 다르다. 양가로 5번의 특허주의. 하나의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특허주의는 정책적으로 일정한 국영기업을 설립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이 많다.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마사회 등도 모두 특허주의에 의해 설립된 법입니다. 양가로 6번의 강제주의. 법인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태도이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와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는 강제주의에 의한 법인의 이해이다. 그런데 이들 법인에 관하여 강제주의와 함께 허가주의나 인가주의도 채용되어 있다. 즉, 의사회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유자격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유자격자는 당연히 회원으로 되는 이른바 가입강제도 일종의 강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하면 일부의 상공회의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설립한 경우 다른 상공회의소도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강제에 해당한다. 로마자 2번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번의 요건.
비용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은 다음에 4가지가 있다. 예. 392페이지고 양가로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 비용 일성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를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 아닌 사업이란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방가로변 설립행위, 정관 작성 1번의 의미상실, 사단법인 설립하려면 이임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 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가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을 보면 우선 요식행위이다. 그것은 서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행위가 계약행위인지에 대하여 1번의 합동행위설, 2번의 계약설이 대립하고 있다. 합동행위설은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다른 특수한 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계약설은 합동행위 개념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합동행위는 단체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계약일 뿐이라고 한다. 흔히 이 가운데 어느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 의사연결에 관하여 규정의 적용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입장에 있든 해석에 의하여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 견해의 대립은 이론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계약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합동행위 개념을 인정하는 사견의 입장에서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당연히 합동행위에 속한다고 하게 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124조 적용되지 않으며 그 결과 설립자 1인이 다른 설립자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설립행위의 허위 표시에 관한 제108조가 적용되는 것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건데 상대방이 없는 합동행위에는 설립행위의 특성에 비춰볼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에 확장하는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청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번에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교육 기재사항과 393페이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도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변경할 때에도 정관 등록 결차에 의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 사원 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 또는 그 사유 등이 기재된다. 임의적 기재 사항에는 제한이 없다. 민법은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거나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들도 모두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방어 3번에 정관이 무효로 되는 경우 정관 기타의 내부 사정은 어떠한 경우에 무효로 되는가? 그에 관하여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내의 조직인 복지회 규정 등 일부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인인 피고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사령,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정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긴 하나 그 결정 자체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 대한공무협회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공인 및 검정견의 규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이의 법리에 더욱 일관하여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 방식, 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한공도협회가 공도 경기용품 공시에 대한 검정 및 공지법을 실시하면서 각 공에 대한 공인 요건으로 최고 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 각 공적 제조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양가 3번에 주무관청 허가,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한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한 행정관청이다. 법인의 목적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에 관할 사항인 때에는 어느 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모든 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 394페이지 어느 하나의 허가만 얻으면 된다는 견해 주된 사업을 관장하는 관청의 허가만 얻으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견 모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허가가 어떤 성질의 것이고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 문제된다. 학설은 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이고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사단법인의 설립 요건을 가지고 있는 한 주무관청은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고 불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판례는 일치할 것 같다. 사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나 허가주의가 명문이라 되어 있는 이상 이설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해석론에 한계를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의 판례가 타당하다. 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이고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4번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의 소지시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설립등기가 있으면 법인은 설립한다. 이번에 설립중인 사단법인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을 보면 보통 3단계를 거친다.
첫 설립 단계에는 설립자들 사이에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맺고 다음 단계에서는 정관 작성, 기타 설립 법인을 위한 행위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행위를 한다. 이 가운데 첫 단계에 있는 것이 설립자 조합이고 둘째 단계에 있는 것이 설립 중의 법인이다. 설립자 조합은 민법상 일종의 조합계약이다. 이 조합은 법인 설립에 관하여 여러 가지 준비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는 설립 중의 행위와 구별되며 그에 대하여 조합 자체가 책임진다. 대법원도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춰지기 이전에는 발기인의 지도관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 의무를 설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 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설립 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의 개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한 경우 그것은 그 발기인의 개인으로 귀속됨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발기인 조합에게 귀속되면 그 금전의 채무 행위가 주업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발 395페이지 긴 조합을 대리하여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한다. 설립자 조합이 조합계약의 이행행위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이 최초의 구성원을 확정하면 그때부터 설립 중인 사단법인으로 된다. 설립 중인 사단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해석된다. 그리고 설립 중의 법인은 후에 설립한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설립 중의 법인의 행위는 후에 성립한 법인의 행위로 된다. 그런데 법인에 귀속하는 행위의 범위는 문제이다. 학설 모든 행위가 법인에 귀속된다고 하는 견해 이번에 목적 범위 내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된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법인의 설립 자체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사견 설립 중인 사단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거기에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립 중의 법인의 대표기관이 목적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만이 설립 중의 법인 자체의 행위이며 그런 행위는 모두 후에 성립한 법인의 행위로 된다. 그에 비하여 대표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나 대표기관이 목적 범위를 넘어선 행한 행위는 설립 중의 법인의 행위가 아니어서 후에 성립한 법인의 행위로 되지 못한다. 다만 후자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규정이 일주 적용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설은 옳지 않고 이설은 취지는 같으나 설명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판례는 법인 행위로 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올려놓고 그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